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식당. 도대체 무슨 일이? 여기서 본 건 말도 안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미슐랭 최고 평가원의 손이 떨립니다. 20년간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을 평가해온 그가 서울의 작은 식당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서비스도 화려한 플레이팅도 아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비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지켜주실 거죠? 며칠 전 저는 밀라노의 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라 페니체에 들어서기 전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 차 미슐랭 평가원이지만 비밀 테스팅을 앞둔 이 순간만큼은 여전히 긴장되죠. 부하세라, 테이블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수염을 기르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저를 메트르디는 평범한 손님으로만 봤을 겁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 중 하나로 예약되기만 3개월이 넘는 곳이죠. 저는 늘 하던 대로 가명으로 예약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공간을 살폈습니다. 19세기 건물을 개조한 실내, 테이블 간격 최소 1m, 촛불 높이 22cm, 실내 온도 21도. 완벽했죠. 하지만 이 완벽함이 왜 이리 식상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의 셰프 스페셜 코스로 준비해 주시죠. 첫 번째 에피타이저, 트러플 향의 푸아그라 테린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간, 부드러운 질감. 하지만 지난주 파리의 르 메디치에서 맛본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였죠. 1982년산 보르도 와인은 확실히 최고급이었지만 이 맛도 로마의 벨라 비스타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메인 코스로 나온 트러플 리조또를 앞에 두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별점을 준 레스토랑이 몇 곳이었을까요? 유럽에서만 100곳이 넘을 겁니다. 아시아는 일본의 도쿄, 오사카는 가봤지만 한국은 아직이었죠. 다음 주 일정이 한국 서울입니다만 출장 스케줄을 확인하던 중 문득 걱정이 됐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면 김치, 비빔밥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미슐랭 가이드가 한국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맛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도 걱정도 되네요. 디저트로 나온 바닐라 수플레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완벽한 높이, 완벽한 굽기. 하지만 제 입맛은 이미 무뎌진 듯했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완벽함에 감동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노트에 별점을 매기며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완벽을 추구해온 20년. 하지만 진정한 맛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목적지 한국이라는 미지의 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서울행 비즈니스석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5분. 이번엔 뭔가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이곳이 정말 제가 알던 아시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의 정갈함과는 또 다른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강남의 대표 한식당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첫 평가 대상은 미슐랭 원스타 평가를 위한 청담 한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종로 쪽으로 향했어요. 현지 맛집 평가 사이트에서 본 필동 식당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30년 전통의 한식당이라고 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식당 앞에 섰을 때 긴 줄이 보였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김혜원이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주문도 하기 전에 6가지 반찬이 테이블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기본 반찬이에요. 저희 집 손님들은 다 이렇게 나가요. 평가원으로서 전 세계 수많은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주문도 하지 않은 음식을 이렇게 내오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갓 구운 고등어구이, 간이 적절한 멸치볶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달걀말이, 아삭한 무생채까지. 이 모든 게 무료라니. 오늘의 메뉴 돼지갈비의 된장찌개입니다. 괜찮으세요? 메뉴 선택의 여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상황이 신기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밀어붙이기식 서비스는 상상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된장찌개가 끓으며 나왔습니다. 도자기 그릇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모습에 절로 침이 고였죠.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건 뭐지? 된장의 깊은 맛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두부는 부드럽게 녹았고 채소의 단맛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죠. 20년간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니며 맛본 그 어떤 수프보다도 깊은 맛이었습니다. 이어나온 돼지갈비는 또 어떻고요? 양념이 배어든 고기가 부드럽게 녹았습니다. 달짝지근한 맛 뒤에 숨어있는 마늘과 생강의 풍미, 그리고 참기름 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죠. 젓가락 사용하시기 불편하시죠? 포크 가져다 드릴까요? 김사원의 세심한 배려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 젓가락으로 한 점 한 점 음미하고 싶었거든요. 반찬들도 놀라웠습니다. 고등어구이는 간이 적절했고 달걀말이는 폭신했으며 무생채의 아삭한 식감은 입안의 느낌을 리셋시켜 주었죠. 손님, 밥 더 드시겠어요? 밥을 리필해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추가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걸까? 두려움도 있었죠. 유럽의 파인다이닝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소박함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이번엔 후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서비스예요. 시원한 수정과 드셔보세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전 세계의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주문하지 않은 반찬, 리필되는 밥, 그리고 후식까지. 모두 무료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당은 없을 텐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더니 김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지만 저희한텐 당연한 거예요. 손님이 편하게 드시다 가시는 게 최고니까요. 계산서를 받아들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유럽이었다면 기본 반찬값만 해도 메인 요리 가격을 훌쩍 넘었을 텐데 말이죠. 손님, 식사 후 커피 한 잔 하고 가시겠어요? 김사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경험을 조금 더 음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자란 만큼 커피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프레소는 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의식과도 같았죠. 완벽한 크레마와 진한 향, 쌉싸름한 끝맛이 제게는 최고의 커피였습니다.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김사원이 내온 것은 생소한 모양의 커피였습니다. 투명한 컵에 담긴 갈색 액체, 위에 떠있는 하얀 거품. 에스프레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게 무슨 커피인가요? 믹스커피예요. 프림이랑 설탕이 다 섞여 있는 커피 말이에요. 저희 식당에서는 식사하신 분들께 서비스로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에스프레소 한 잔에 15유로를 받는데 이곳에서는 커피를 무료로 준다니. 게다가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도 무료, 리필해 먹은 밥도 무료. 도대체 어디까지가 공짜인 걸까요?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죠. 이건 놀라웠습니다. 에스프레소의 강렬한 쓴맛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감쌌어요. 프림의 고소함과 설탕의 달콤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커피 정말 특별하네요. 그쵸? 저희 식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식당에서 이렇게 후식 커피를 서비스로 드려요. 손님들이 편하게 쉬다 가시라고요. 문득 지난 20년간의 미식 평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완벽한 크레마의 에스프레소, 최고급 원두로 내린 드립커피. 하지만 이 믹스커피에는 그 어떤 고급 커피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죠. 이런 서비스 문화가 궁금해지네요. 한국의 식당들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걸까요?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아닐까요?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러세요. 손님이 배부르게 행복하게 가셔야 우리도 행복하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평가 기준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의 맛과 플레이팅, 서비스의 품격을 점수로 매겼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점수로 매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지만 평가 점수를 매기는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발견 한국의 식당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무료로 제공된다. 정성과 배려, 그리고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커피를 마저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평가하러 온 게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 아니,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이해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커피처럼 달콤한 나라네요, 한국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죠. 미식 평가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여정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 씨와 함께 조계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절이 있다는 말에 반신반의했는데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날렵한 기와 지붕이 믿기지 않더군요. 여기가 정말 절이 맞나요? 네, 8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사찰이에요. 근데 이제 곧 특별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절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양복 차림의 회사원들이 절 마당을 가로질러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등산복 차림의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죠. 현대와 전통이, 바쁨과 여유가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머리카락 하나 없는 스님이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이선우 씨의 설명으로는 주지 스님이라고 하더군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시군요. 절의 풍경이 어떠신가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번화가 한가운데 이런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니. 그렇죠. 도시의 숨통을 틔워주는 곳이랄까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들러 잠시 마음의 휴식을 취해갑니다.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내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 위로 비치는 마천루의 그림자. 이런 광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 나무는 3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이선우 씨가 가리킨 곳에는 웅장한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벤치에는 정장 차림의 젊은 직장인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나무 아래서 현대인이 점심을 먹는 모습. 이런 진풍경이 또 있을까요? 스님, 절에서는 식사도 하나요? 물론이죠. 저희 절에서는 매일 점심 공양을 준비합니다. 편하게 드시고 가세요.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전 세계의 수많은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천년 고찰에서 식사를 한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심 한복판의 절이라니. 한국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하는군요. 사찰 종루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사람들도 잠시 고개를 들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이선우 씨가 말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믹스커피에 담긴 따뜻한 마음도 식당의 정성스러운 서비스도 모두 이런 한국만의 특별한 정신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이제 절밥을 드시러 가볼까요? 이선우 씨를 따라 법당 옆 건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음식 평가는 잠시 잊어도 좋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매력에 푹 빠져들고 싶었거든요. 식사하기 전에 손부터 씻으시죠. 스님의 안내를 따라 식당 입구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맑은 물에 손을 담그니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선 공간은 놀랍도록 정갈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상이 나갑니다. 바닥에 앉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선우 씨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았죠. 무릎을 세우고 앉으니 등이 자연스레 똑바로 폈습니다. 20년간 미슐랭 레스토랑의 의자에 앉아왔지만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음식을 기다려본 적은 없었네요. 절밥을 드시기 전에 잠깐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스님의 말씀대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상이 들어왔는데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 상에 오른 음식들은 놀라웠습니다. 은은한 갈색의 된장국, 고소한 향이 나는 취나물 무침, 단단하게 구운 두부구이, 간장과 참기름의 향이 조화로운 도라지 나물. 모두 작은 녹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이렇게 많은 반찬이. 절에서는 모든 음식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해요. 주식과 반찬의 구분이 없죠.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20년간 전 세계의 채식 요리를 맛봐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된장국 한 모금을 머금었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죠. 동물성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채소 콘소메보다 더 깊은 맛이 났습니다. 된장은 3년 이상 숙성된 거예요. 매일 아침 절 뒤뜰에서 직접 담그시죠. 이선우 씨의 설명을 들으며 두부구이를 한 조각 먹어보았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여기에 곁들여진 간장 소스의 깊이는 프랑스의 소스 셰프들도 놀랄만 했습니다. 모든 재료가 절 근처 농가에서 온 거예요. 농부들이 정성껏 키운 채소들이죠. 취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들었습니다.
나물 특유의 향과 고소한 참기름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죠. 입안 가득 퍼지는 향이 봄날의 산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스님, 이 음식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비결이요? 재료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연이 주신 선물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거죠. 전문가적 시각으로 보자면 이 음식들은 미슐랭의 평가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도 값비싼 식기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특별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반찬과 함께 드셔보세요. 스님의 조언대로 해보니 또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각각의 맛이 따로 놀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더군요. 이게 바로 한국 사찰 음식의 진수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만드시는 건가요? 네, 아침 저녁으로요. 3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죠. 음식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공양간을 나서는데 제 평가 노트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음식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맛도 건강도 철학도 모든 게 완벽했지만 점수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배운 건 음식 평가가 아닌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으니까요. 음식을 만들기 전 아침마다 108번 기도를 올립니다. 스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정성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생각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왜 하필 108번인가요?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봅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108번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시간 동안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음식과 하나가 되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서양 요리에서는 완벽한 맛을 위해 수많은 조리법과 기술을 연구하지만 이곳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는군요. 스님, 절의 식당에는 왜 거울이 없나요?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만 바라보아야 하니까요.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 순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늘 완벽한 플레이팅을 찾아다녔던 제가 얼마나 겉모습에만 집착했던 걸까요? 이 차도 특별해 보이네요. 매화차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매화가 피어날 때 만든 차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욱 향기로워집니다. 스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의 와인 전문가들도 이렇게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아 음료를 설명하진 못했어요. 잠시 후 스님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스님이 묵묵히 연꽃을 그리고 계셨죠. 이건 사찰에서 하는 선화라는 명상법입니다. 붓을 들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죠. 물감 한 방울 한 방울이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야 진정한 맛이 나는 것처럼. 서양에서는 음식을 예술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음식이 곧 수행이군요. 맞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한 그릇의 밥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 속에서도 이렇게 평화로운 공간이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스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통을 현대에도 이어올 수 있었나요? 한국인들은 늘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왔어요. 템플스테이를 아시나요? 현대인들이 잠시 머물며 이런 전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죠. 이처럼 우리는 옛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계승하고 있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법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음식만이 아닌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었네요. 내일은 새벽 예불을 드리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스님의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입니다.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식당의 믹스커피와 절밥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었죠.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 볼 차례였습니다. 이선우 씨, 한국의 전통시장이란 곳에 가보고 싶은데요. 광장시장으로 가볼까요?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시장이에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유럽의 청과물 시장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저기서 맛보세요. 라는 외침과 함께 음식을 건네는 상인들, 그리고 그들과 흥정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이건 육회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냉철한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기의 선홍빛이 신선도를 말해주고 있었고 위생 상태도 훌륭했죠. 한 점 집어 먹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의 카르파초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는 거죠? 비법이죠. 40년 경력의 노하우예요.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노트에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상인의 손놀림, 재료의 신선도, 양념의 배합.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번엔 빈대떡 드셔보세요. 기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녹두전을 관찰했습니다. 반죽의 농도, 불 조절의 타이밍. 모두 장인의 솜씨였죠. 한입 베어 물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유럽의 어떤 요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었어요. 이 맛은 정말 특별하네요. 그게 한국 음식의 매력이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맛있는. 이선우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랜 세월 음식을 연구하며 늘 객관적 기준을 찾아왔지만 이곳의 음식들은 그런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죠. 순대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을 유심히 살펴보니 위생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순대를 썰어내는 칼질은 유럽 최고급 레스토랑의 그것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이 순대는 특별해요. 할머니께서 40년째 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는 순대 한 점을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금만 살짝 찍어 먹었는데도 이런 풍미라니. 프랑스의 부댕누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죠. 몰래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위생이 공존. 가격 대비 품질은 상상을 초월. 평가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해 보임. 시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던 모든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 식당의 정성, 절의 깊은 철학, 그리고 시장의 생동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이선우 씨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평가자의 시선이 아닌 순수한 미식가의 마음으로 한국 음식을 바라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미식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한국 체험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평소처럼 점수를 매기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점수로 이 경험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음료 드시겠습니까? 승무원이 건넨 커피를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에스프레소도 예전 같지 않네요. 그 작은 식당의 믹스커피가 자꾸 생각나는걸요.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더 큰 가치를 느꼈던 그 순간들. 노트를 넘기다 멈칫했습니다. 무료 반찬 6가지, 리필 가능한 밥,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 이런 서비스가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었습니다. 절의 식사도 잊을 수 없었죠. 108번의 기도로 만든 음식은 미슐랭의 어떤 별점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단순한 맛이 아닌 음식을 대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시장의 풍경도 떠올랐습니다. 40년 경력의 상인들이 자부심으로 지키는 맛. 그들은 별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오직 손님의 미소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제 기준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유럽의 평가 시스템으로는 한국의 음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엔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정성이란 항목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은 어떻게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요? 무료 서비스의 품격은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국은 제가 알던 모든 미식의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식당의 등급을 매기는 것보다 그들의 철학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이나 값비싼 식기보다 손님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도요.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는 새로운 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미 별점을 넘어선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가하러 갔던 한국에서 오히려 제가 더 큰 깨달음을 얻어왔네요.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닌 문화이자 철학이란 걸.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다시 예약해야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이번엔 평가원이 아닌 한 명의 미식가로서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이미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미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도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미식평가원이 한국에서 마주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료 반찬 문화.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108번의 기도로 완성되는 절밥의 깊은 맛. 40년 전통을 자부심으로 지켜온 시장 상인들의 비법. 이 모든 것은 돈으로도 별점으로도 매길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가치였습니다. 음식은 예술이 아닙니다. 음식은 마음입니다. 마르코 디벨리가 남긴 이 말처럼 한국의 음식 문화는 이미 평가의 기준을 뛰어넘어 있었나 봅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계 최고의 미식가의 눈에는 이토록 특별해 보였다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요? 더 많은 한국의 숨은 매력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